모든 반도체나 컴퓨터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분할 처리가 너무 좋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사용하거나 다양한 데서 모든 가전에도 이것을 다 모든 기판에 이 기술 병렬과 직렬을 공존하게 해서 동시에 신호 처리하는 기술을 전기선 전기 방식 전기선도 통신선도 이와 같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통신선을 반도체나 컴퓨터 할 때 케이블에 있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필요한 양만큼 대용량 전송하거나 초고속 전송할 때는 두꺼운 놈을 사용하고 얇은 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는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서 강하게 빛을 낼 때는 이렇게 한 세 개 둥근 놈을 전기선을 철려보내는지 중간 놈 얇은 에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을 배터리라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직렬도 할 수 있고 백렬도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강직 공존할 수 있어요. 각각 충전도 빠르고 한 개에서 갖다 쓸 두 개에서 세 개씩 여기서 다섯 개 갖다 쓸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파워뱅크에서도 하는데 YT는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 기술을 쓰시더라. 쓰지 마세요. 12.5V, 30V, 60V, 110V, 220 파워를 달리 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몬도 전자 회로 기판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것에 앞으로 이것이 다 쓰이게 될 것이다. 로봇도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에서 부분적으로 틀리게 배터리 조합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기술을 쓴다는 것. 이거 다 씁니다. 자세 제어할 때도 쓰고 이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되는데요. 파워뱅크에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 YTN에 소개한 파워뱅크 회사인데 뭔 기술만 얘기만 하면 그냥 YTN에서 어떻게 소개하는 게 돼서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데 이렇게 금속선에다가 약간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두껍게 얇다 그랬죠. 두꺼운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해가지고 고속 전송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돌도탈하게 만들어주거나 밴딩식으로 금속을 추가하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너무 얇다라는 거죠. 그럼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서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다결정이나 단결정에서 이게 구리선의 굵게를 깐 두꺼운 부분을 넣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인데요. 어떤 모터나 발전기에도 이걸 감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부분을 배치해서 이게 다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삼성에도 이걸 쓸 수 있는데 하시지 마세요. 존스홉킨스 연구에서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삼성 존스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화목 난로나 이렇게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금속으로서 오돌도돌한 놈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광 어떤 조리하는 데 있잖아요. 태양열 조리판, 조리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건 금속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나 냉기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스홉킨 네이처에서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듣고 있다. 진짜는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는 아닌데 가상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네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지. 저는 이상한 말 절대 안 해요. 네. 이상한 말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연기하는데 여기서 반도체 회로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시킨다는 거죠. 10개. 이렇게 해서 전기선 피복처럼 코팅 구조를 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 같은 데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를 넣어주든지 철사, 철근, 철망 철근 다 돼요.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에 쓰기도 하고 전기선 피복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선들이 있다 이렇게 광섬유선 이런 피복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를 넣어주거나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선에 또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을 만들든가 합성섬유 나일론을 이렇게 비트가 90%짜리 있어요. 그거를 광섬유선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선과 아크릴선을 섞어서 광섬유선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 가로세로 높이해서 좌표 수저 방식의 전기, 이것도 사이즈를 이 두터운 놈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주는데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화소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는 기술. 레이더의 소자에 레이저 레이더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고 전기 양도 강중량으로 각각 줄 수 있고요. 팀별로 묶어서 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하나 같은 데서도 하시면 하나 제 교고 광고 내셨죠? 제 페이스북에 하시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그다음 레이저 시각 장치 이거 ASMR도 그렇고 ML도 그렇고 그래서 그 포토 저기 뭐죠? UV 장치 만드는 곳이죠. 이게 그래서 이 모든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가공 장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거나 전력을 강중량 팀별로 묶어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토 볼록 렌즈를 작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증폭하고 있다 조사하거나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 렌즈를 같이 이용해서 빛을 증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증폭한다. 특정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높인다. 그래서 그 빛에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의 전력도 강중량으로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십시오. 레이저 시각장치, 용접장치, 레이저 공격기 군사용으로 쓰는 그런 데서도 이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도 이게 더 강중량으로 넣어준다. 이게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터운 놈줄감을 써준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 같은 데도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구리줄을 좀 구워줘가지고 고속 전송을 하도록 하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금속을 이런 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두터운 놈을 넣어서 배터리로 전기가 쉽게 소실이 되니까 배터리를 해서 멀리 전송하는 기술을 쓰는데 전기선, 통일선, 광선매 쓰거나 이런 거를 모터나 발전기에서 파워 있는 구동, 전자석에도 쓸 수 있고 스피커 감안할 때도 씁니다. 하시면 이렇게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다양한 데서 쓸 수 있다. 뭐 구리 이게 뭐죠? 저기 고무줄에도 밴딩 구조로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수총에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 만들어서 밴딩 구조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무줄이나 이게 연수철에도 유리석영 코든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 전기선, 통일선, 광선에서 다 유리석영 코든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구리선이든 쓰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모든 이렇게 케이블을 대중소로 만들어주는 기술. 케이블을 두터운 놈, 중간 놈, 구리선이다 그러면 중간 얇은 놈에서 공전하게 하거나 동시 전송 다 사용하거나 언어프식으로 하나만 사용. 대용량 전송할 때 두터운 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무선 전파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랬죠. 무선 전파에서도 스마트폰이 됐다 어떤 이동통신에 전파할 때 대용량 전송할 때는 강한 전력을 쓰거나 강한 전파를 특정 적합한 전파를 쓴다는 거죠. 전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내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전파가 3개가 있다. 그러면 대용량 전송할 때는 큰 전력을 쓰고 중간 정도 전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명 같은 데도 자동차 조동을 빛의 사이즈가 대중소다 그러면 큰 걸 쓰든지 중간 작은 놈을 동시에 같이 쓰든지 2개나 3개를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 강하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조명이나 자동차 전조등, 집안에 있는 전기 사이즈도 대차례, 중차례, 소자를 반도체 소자 방식, 램프 방식이든 LED 전등이든 그래서 융합 현상을 만들거나 2개나 3개를 융합하거나 각각 큰 전구, 작은 전구, 중간 정도를 써가지고 빛의 사이즈, 빛을 틀리게 만들어낸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융합할 수도 있고 반도체 소자나 램프를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전력을 강중력으로 줄 수 있다. 40개다 그러면 램프 방식이 되든 발광 다이오드가 되든 반도체 소자 방식 LED 전구든 40개, 20개만 전기를 주는데 10개만 전기 40개 중에서 빛의 사이즈를 빛을 강중력을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는 이렇게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는 국내 무선 통신에서 할 수 있는데요. 단거리 쓸 때는 단거리 쓰고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인데요. 장거리 쓸 때는 전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병사들이 갖고 다니는 이동통신기기다. 그럼 거기다가 소프트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나중에 중계 기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중폭 기주로 사용하거나 전력을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장착하거나 평상시에는 그냥 쓰고 다니다가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 주거나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군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드론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드론을 구름 위도 올릴 수 있는데 로테이션을 통해서 24시간 이렇게 어떤 인공위성처럼 통신을 위성통신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위성통신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지금 모스크 위성통신에서도 하지 마세요. 군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군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군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요. 드론에다가 띄워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중계기지로 만들어서 중계기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선박이다. 병사들이 멀리 띄워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위성통신을 받거나 그걸 중계하는 기조를 만들어서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네. 그래서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는 그런 방산업체에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의 제기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기술이 간다면 뚜렷하게 고의성이 입증이 될 텐데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체코 원전 수출할 때도 정부 요지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에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결국 일정씩 몰아내고 허가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페이스북 창업자도 이렇게 그 지적재산권을 위반해가지고 동기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거액을 몰아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회사의 제품에 반영하시면 문제가 안 될 수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이 어겼는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